밤사이에 아주 큰 변수가 일어났죠. 어제 마감 시에 이것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제 선물을 대량 매수하면서 보험적으로 옵션을 풋옵션 쪽으로 잔뜩, 그다음에 콜 매도로 잔뜩 하락 베팅을 해놨죠. 그러니까 옵션으로 했지, 만에 하나 CPI가 안 좋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해치를 걸어뒀던 거고,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외국인들도 확률을 낮게 본 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으로 따져보면은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오늘 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톡방에서 다 예시 비율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실현으로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실현 손실로만 39억을 봤어요. 실현 손익 마이너스 39억이죠.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산 거를 오늘 아침에 팔고 다시 채워넣는 과정에서 생긴 실현 손익이고요. 이거를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어제 옵션 하락 베팅으로 진행을 해놓은 거예요. 그쵸? 옵션은 보험이었는데 그 보험금을 오늘 타내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옵션에서 외국인들은 이 선물의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했던 옵션에서 오늘 실현으로 23억에 대한 실현 손익으로 23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보유로 약 8억 정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 하락분을 커버를 대부분 해놨어요. 그렇죠? 몇 억 차이 안 나. 이 정도면 외국인들은 해지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러니까 초반에는 팔다가 초반에는 어제 사온 것들을 팔다가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 흐름이 다 사들이죠. 마지막에 어제 1조 1000억으로 마감했고 오늘 한 5천억 넘어갔으니까 합산으로 1조 6천억 7천억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선물 상승 베팅을 만들면서도 또 오늘도 옵션에 대해서 6만 7천 계약 풋옵션 해지를 걸어둡니다. 그런데 오늘의 해지는 어제와 좀 다른 게, 어제는 전 포지션에 대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풋옵션을 내 가격이든 등 가격이든 외 가격이든 다 샀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강한 하락 준비를 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풋옵션의 6만 7천 계약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도 금액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샀던 거를 좀 풋옵션에서 청산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는 오늘 외가격 배팅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가 낮은 쪽으로, 어, 지금보다 좀 멀리 있는 쪽에 옵션만 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풋옵션을. 즉 외국인들이 주로 베팅한 거는 292.5 밑에 베팅을 좀 한 거예요. 아직 월물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만 좀 올라오면 청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외국인들의 오늘 보인 수급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오늘 미국 증시 나스닥이 5%대 하락한 것을 하루 종일 손절하고 다시 땡기면서 방어를 나름대로 잘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어, 미국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큰 하락만 없으면 연속적으로 다시 원래 만들던 상승 전환 추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원래는 오늘은 사고잖아요. 사고 났던 거고, 요거를 다시 어떻게든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환경만 좀 주어지면. 다만 미국이 그 환경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오늘 나스닥이 5%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2%가량 때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하락하던 힘이 더 실릴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은 또 만기일까지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데, 우리가 오늘 버텼던 것과 반대로 좀 급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옵션의 보험적인 측면에서요. 이런 방향이겠죠. 만약에 미국이 오늘 또 급락을 보인다면 또 오늘 올렸던 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저 밑에 있던 292.5 정말 하단이에요 지금.
그 한 달이라는 만기 시점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 가치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도 꽤 비싼 가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격이 올라오면 청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내심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선물 5천억대 또 샀다라는 것도 막판에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외국인들도 정확히 제대로 지금 못 맞추고 있죠. 외국인들도 어제 미국에서 물가 지수가 정상적으로 예상하던 수준으로 혹은 예상치 이하로 나올 것으로 보고 선물 베팅이 대량 1조 원 이상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어제처럼 옵션을 풋옵션 쪽으로 강화를 하면서도 선물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매도를 했겠죠.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은 일단 확률적으로 CPI가 정상적으로 예상치 수준으로 최소한 예상치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는 전 세계 기관들의 분석에 맞춰가지고 그런 베팅을 해놨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옵션 베팅을 좀 강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좀 다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 까봐야 아는 거예요. 어제 물가지수 저도 예상치 수준으로 나오고 뭐 혹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수급을 바라봤던 거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단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깨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 수습을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보험금 타고 선물 다시 밑에서 담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월물을 강하게 상방을 유지하면서 선물 12월물 초반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포지션을. 자, 근데 어제 어쨌든 CPI 발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사실 억지예요. 8.1을 예상했는데 8.3이 나왔잖아요. 지난달에는 8.5였고 전년도 동월 대비 8.5에서 8.3으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예상은 이제 8.1이었죠. 예상이 왜 낮았냐? 유가 하락분도 반영을 하고 사실 미국에서 7월 20일 경쯤에 조사한 데이터 상으로는 8월이죠. 8월 20일쯤으로 조사한 데이터 상으로는 미국의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이제 미국은 렌트가 많죠. 우리는 이제 전세라는 이제 우리만의 특수한 주거 환경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죠. 다 이제 주거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거 렌트비,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우리로 치면 그냥 월세 비용인 거예요. 그 비용이 8월 20일, 22일인가 20일 전후에 조사한 상태로는 상승하다가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꺾였어요. 근데 어제 CPI 발표 안에 있는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 주거 렌트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저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물가 지수는 이 주거비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여기죠. 8.3. 8.3을 만드는 주된 요인, 그리고 근원 CPI가 좀 차이가 예상치보다 많이 벌어졌어요. 식품과 유가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주거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 주거비 때문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 예상을 못한 거예요. 저 또한 외국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예상하고 미국의 기관들이 예상한 대로 준비를 했지만 변수가 발생한 거죠. 그 변수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들 이상하다, 옵션을 좀 풋옵션을 좀 사들이는 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왜 이런 변수가 발생했냐, 이것 때문인데 이 조사 방식이 좀 허술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 수준인데, 렌트비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올랐다 내렸다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가 사실은 떨어져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여기다 끼워 넣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높아진 거죠. 실제로는 8월 중순이 넘어가서부터는 주거비가 하락을 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요. 자, 요거죠.
카톡 단톡방에 이제 그 글들을 올려드렸는데 주거비 이 렌트비가 아이고 여기 좀 잘 안 보이죠? 8월 22일 기준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 반영은 언제 되겠습니까? 다음 달에 되겠죠. 다음 달에 렌트비 하락분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8월 물가지수 상승 예상치보다 상회한 것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주거비가 다음 달에는 완화가 된다면 다음 달 물가지수는 떨어지겠죠. 변수 유가나 뭐 식료품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다음 달에는 조금 진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사실 좀 억울한 하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계 기관들, 우리나라 외국계 투자자들도 예상 범위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약간 조금 준비가 덜 된 그런 하락을 이번에 겪게 된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수습이 잘 되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탄탄한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올라온 요거 그러면서 하나 더 판단해야 될 게 그러면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또 이것도 투자들에게 물어보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다음 달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걸 베팅을 하는 거죠. 베팅했을 때 원래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75bp로 인상할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92%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물가지수 발표와 동시에 그러면서 0%로 내려가 있던 이 100bp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나요? 뭐 전보 스텝이라고 하나? 하여튼 울트라 스텝 이 확률이 0에서 이게 20%대로 부활해 버렸어요. 이 점이 어제 환율을 밤사이에 20원이나 급등시킨 이유이기도 하고 어제 미국 증시의 5% 하락을 나스닥이 5% 하락을 불러일으킨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금리 선물 시장에서 베팅을 한 결과값이죠. 조금만 진정되면 다시 수치는 바뀝니다. 왜? 아직 우리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왜? 지금 깜깜이에요. FOMC가 진행될 때까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모릅니다. 물론 연준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 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지금 오늘 밤사이에 미국 증시 하락, 우리의 하락 출발해가지고 올린 이 상황, 이 하락분들이 사실 왜곡된 물가지수를 통해서 사람들, 투자자들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100bp 인상 확률을 높였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실제로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얘 억울하죠. 왜곡됐죠. 렌트비 내려갔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막판에 내려간 게 반영이 안 됐죠. 실제로 물가는 떨어졌는데 반영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연준위원들의 생각도 아직 모르죠. 그 시간이 지나서 FOMC 때 어떤 결과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100bp 너무 오바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75bp가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은 75bp를 충분히 인정하고 납득하고 여기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한 사고 같은 하락, 액시던트 사고 같은 하락이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정말 해지로 보험금 풋옵션에서 수익을 보험금을 타는 거고요. 정리되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그동안 외국인 수급과 주식시장과의 연계를 계속 분석해보는 것과 지금은 외국인들도 혼동이 많은 시기예요. 장중에도 올려드렸지만 장중에도 장중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긋난 적은 10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정말 극히 드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분석을 그러면 이제 등한시해도 되냐? 절대로 아니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인 시기가 또 다가올 거고 10년 중에 8년 정도는 그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쉬운 상태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고 확률이 낮은 게 자꾸만 돌발 변수로서 실행이 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옵션에서 실패를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런 식이니까 요 왜곡된 게 바로 잡히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왜곡된 시점이 바로 잡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다시 한번 파악하자면 이번에 지금 다가오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우리도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9월달 만기가 끝나고 36912 중에 9월 만기가 끝나고 나서 시장 급등 전환을 시도했잖아요 어제. 근데 그게 이제 미국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고
하지만 요게 일정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요게 다가오고 있고요. 청산 풋옵션 하락 배팅 청산이 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김에 그 다음에 다음 주 중반에 있는 FOMC 금리 인상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베팅하는 것처럼 100bp를 진짜 할 건지 아니면 연준의 의원들의 생각을 달라서 75bp로 결정할 건지 요게 또 지나가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 이건 추정이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2월 달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했던 게 7개월 만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론이 지금 휴전론이 지금 다시 생기고 있죠. 요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때 맞춰서 마침 요게 딱 터져주면 시장은 바닥을 강하게 다지고 개인들 강하게 외부로 다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강한 바닥으로 인한 상승세가 전개될 확률도 생기게 되겠죠.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고 마지막 장애물이 남아있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네요. 이게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바닥에서. 예. 그럴 만한 시장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왜곡된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예. 자, 하여튼 조금 더 견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와가지고 뭐 주식 시장을 외부로 떠나는 것도 너무 억울해요.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바닥을 강하게 다져서 2023년 시장 연봉이 마치 2009년처럼 이런 형태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많이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런 형태로 2023년이 전개를 해버렸어. 자, 지금 와서 떠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미리 빠질 수는 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7월부터 제가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유진투자증권 최소 그 증권사에 있는 집계 자료만 봐도 미리 예탁금이 줄어든 경우는 봤어도 지금 와서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와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7월 이후 8월 이후에 7, 8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탈하는 거 너무 억울하죠. 다 견뎌놓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관문들이 한두 단계 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좀 견뎌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계속 이땐가 계속 하면서 사들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현물을 좀 사들였고, 그렇죠? 얼마 전까지 현물을 좀 사들이다가 침범하다가 다시 지금 헷갈리고 하는 구간이고, 오늘도 어제 오늘 선물을 결국에는 이 양봉에서 선물을 사들인 거예요. 옵션은 청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달라요. 선물은 계속 대량 매수, 대량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옵션은 베팅을 하는 거고 작은 금액으로. 분위기는 일단 미국이 좀 진정되는 일정을 두고 변화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에요. 조금만 진정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해도 만회가 다 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죽지 마세요. 그 레버리지 같은 걸로 죽지 마세요. 사람만 버티고 있으면 정말 큰 기회들이 다시 다가오는 게 바로 주식 현물 시장이에요. 자, 이 뭐 연봉으로만 봐도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됐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장애물 단계가 계속 되지만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조금만 이겨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단톡방에서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 한 배를 타고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요. 제가 2023년도에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게 이제 거의 준비가 되고 바닥을 사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 거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오픈 카톡 유종구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클릭하셔도 연결이 됩니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